자, 오늘은 정권의 홍위병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거짓 뉴스라고 많이 하죠.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이 가짜 뉴스였는지 저희들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요, 사실 온통 그 거짓과 속임수, 어떤 속임이 난무하고 판을 치고 이런 정말 세상이 어떤 이런 거짓의 그 혼돈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거짓 정의, 거짓 안전, 거짓 평화, 거짓 공약, 또 거짓 거짓된 선심,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거짓 복음, 복음도 거짓이 있죠. 그리고 거짓 영, 거짓 사역자, 혹은 또 거짓 일꾼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거짓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왜곡돼서 알려주고 있는 거짓 성경도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거짓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그 많은 거짓들 중에서도 사실 이 가짜 뉴스, 거짓 뉴스 때문에 정말 난립니다. 진보와 우파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공작소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언론에서 말했던 그런 뉴스들 중에서 정말 좀 큰 뉴스들, 정말 돌이켜서 보니 이것은 진짜 가짜였구나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그 사례를 놓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나라에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다고 막 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처를 하라고 이런 주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낙연 총리가 가짜 뉴스 검경 공동 대응으로 엄벌 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진짜 가짜 뉴스가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죠. 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 광우병 사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2008년 2월 하순쯤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해요. 그런데 출발한 지 2개월 만에 아주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 4월 29일 그 MBC에서 방송한 PD수첩이 그 광우병 보도, 이 광우병 보도가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 방송이 되면서 정말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쉽게 걸려서 바로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이 대한민국 전체를 불안감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이 보도 이후에 정말 많은 언론과 그리고 인터넷 포털이 정확한 검증 없이 광우병에 대해서 수많은 공포 그런 기사를 내보내면서 국민들은 완전히 그 혼돈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방송에 선동된 국민들이 광화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이제 이른바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 집회를 열게 되죠. 이 촛불 집회에서 나는 아직 죽기 싫어요. 아이들이 이런 팻말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 또 뭐 미국 쇠고기는 미친 소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명박 아웃, 뭐 괴담이 아니라 이 광우병 공포는 진실이다. 이렇게 막 팻말을 들고 나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화문 광장 그리고 뭐 커다란 하여튼 뭐 지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결국은 이 시위가 어떤 무력 시위까지 되면서 뭐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이미지가 추락했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좌파 세력들, 정권에서 대권에서 패했던 그 좌파 세력들은 이 기회를 또 놓치지 않고 대대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같이 반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목숨을 걸고 광우병 소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이 글이, 이 문구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 MBC PD수첩 긴급 취재 미국산 소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 프로그램 당시에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사진에 보이는 진행자가 이제 송일준 PD예요. 이 송일준 PD, 메인 PD 뒤에 써있던 글이 바로 목숨을 걸고 광우병 소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 들어도 어때요? 섬뜩하지 않나요? 정말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내 목숨을 걸고 죽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죠.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과연 이 PD수첩이 어떤 내용을 보도했길래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광우병 공포에 빠지게 했는지, 그리고 대규모 광우병 시위로 확산됐는지 잠깐 그날의 영상을 그 영상의 일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해 10월 이후에 국내 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워낙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국민들의 혼란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 정부 당국자들의 말대로 먹어도 되는 건지 김보슬 이충근 PD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축산 농장. 한 남자가 전기 충격기로 주저앉은 소를 찌르고 있다. 강한 충격을 줘서 일시적으로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다. 이른바 물대포로 충격을 주는 인부도 보였다.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는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 이 소들은 검사를 통과해 도축장으로 간다. I think the public was truly horrified to see what they viewed in that footage. I think a larg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서울에서 쇠고기 협상 타결이 임박해 있던 지난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에선 한 여성의 장례식이 열렸다. 고 아레사 빈슨 씨. 그녀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어쩌면 먼 이국 땅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지 모른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 주 전만 해도 아레사는 올해 진학한 대학원 수업을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사물이 흐려지고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웠다고 한다. Was like her legs started doing this sort of thing, you know, like that. Am I right? Well, she started doing this, and so I just something went right. It's not normal. 상태는 하루하루 악화된다. 아리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았고 가족들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ed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 발병 후 일주일 만에 아리사는 사망했다.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돼 식용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When the employees
who were charged with animal cruelty were asked, they said that our supervisors told us to do this. This was kind of company policy. And so that means that folks that eat this beef, we're all being guinea pigs and hoping that there's not a problem here in the U.S. So if Korea decides to import meat from these animals, then they share in the same risk.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영상을 뭐 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지금 처음 보는 그런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정말 제가 봐도 미국산 소고기가 너무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 이것이 정말 MBC PD수첩이 말한 대로 정말 이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에서 너무나 불안전한 그런 소고기인가?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어야만 하는 것인가? 한번 무엇이 진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MBC PD수첩 광우병 만행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자, 이 영상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가 짚어드릴 텐데요. 자, 처음에 MBC 이제 PD수첩은 정부의 말대로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이것에 대해서 취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 내보낸 영상이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에서 제공받은 한 영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막 아까 보신 것처럼 막 소가 비틀비틀 거리고 다리가 풀려서 못 나오니까 막 전기 충격을 주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던 광우병에 걸린 소의 모습과 정말 흡사했어요. 이 화면을 보는 시청자들은 아마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소는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보이는 젖소를 이용한 악의적인 방송 편집이었어요. 자, PD수첩 제작진이 이렇게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소,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들을 막 이렇게 전기 충격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막 물대포를 쏘면서 일어나라고 아니면 죽는다고 이렇게 막 잠깐 쇼크를 줘가지고 일으킨 다음에 이제 도축시켜서 판매함으로써 미국산 소고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영상에서 처음부터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 미국은요, 이 영상 자료에 따르면은 2003년에 첫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미국에서 지금까지 3명의 광우병 환자가 있었다고 해요. 인간 광우병이요.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주저앉은 모든 소의 그 도축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하면 이제 도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 나레이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일어서 아니면 죽어 이런 자막이 이렇게 송출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일어선 소가 막 끌려갑니다. 도축장으로. 그것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해요? 아마 이제 그 휴메인 그 소사이어티 그 마이클 그레거와의 그 인터뷰인데요. 이 마이클 그레거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자막에 뭐라고 뜨냐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자막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이런 소는 어떤 소예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소? 그럼 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광우병에 걸려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그 인터뷰에 자막 말고 그 영어 원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데일리 카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번역해야 되냐? 젖소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런 소가 아니에요. 젖소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적어도 우리나라 최고의 방송국인 MBC PD들이 프로듀서들이
이 정도도 알아듣지 못해서 이것을 이런 소라고 이렇게 자막 처리를 했을까요? MBC PD수첩 측에서 고용한 그 번역가가 이 정도 해석도 못해서 이 젖소를 갖다가 이런 소라고 이렇게 내보냈을까요? 좀 이상하죠? 자, 근데 분명히 이 마이클이 얘기한 거를 잘 들어보면 이런 소라고 말하지 않고 젖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젖소는요, 우리가 먹는 유구와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젖소는 그 분만을 전후해서 이 우유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간이 과다하게 이 젖소한테 그 우유를 이렇게 채유하면은 칼슘이 아주 많이 빠져서 젖소가 다우너 증상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 좀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 영상과 이 사진의 모습처럼 잘 일어서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휴메인 소아이어티는 이 분만 전후의 과다 체유로 인해서 젖소가 고통받는 실태를 고발했던 것이 이 영상 자료였어요. 사실은 광우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영상을 이 MBC PD수첩에서 이용을 한 거죠. MBC PD수첩은 어거지로 이제 동물 학대로 도축되는 소를 광우병 분위기를 입혀서 내보내고 곧바로 어떤 영상을 내보냈냐? 아까 보셨죠? 그 아레사 빈슨이라는 버지니아에서 죽은 한 여성의 장례식 장면을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렇게 바로 음악이 바뀌었죠? 막 슬픈 음악의 배경이 쫙 깔리면서 아레사 빈슨의 그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의 모습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아레사 빈슨의 죽음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 인간 광우병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데 충분한 그런 방송의 효과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이제 그 미국에서 이 아레사의 어머니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죠. 갑자기 내 딸이 사물이 흐려지고 걷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졌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갑자기 한 2주 전에는 대학원 준비를 했었는데 2주 전만 해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대학원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이래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아레사가 이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돼서 이제 입원을 하게 돼요. 정밀 검사를 받고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족들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방송을 합니다. 자, 나레이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나레이션도 얘기를 해요. 아레사 빈슨은 사망 전에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레사 빈슨이 왜 실질적으로 입원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추측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라고만 이렇게 이제 방송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이 인간 광우병에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그 어머니의 인터뷰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막에 인간광우병이라는 VCJD라고 써요. 그런데 아마 저희 이제 성도분들, 인터넷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제 영어의 귀가 조금 이렇게 열리셨던 분들은 아까 영상을 들으면서 이거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원래 이 엄마가 말한 영어 자막에는 VCJD가 아니에요. CJD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V 하나 앞에 빠지는 건데 그게 뭐 큰 차이가 있겠냐? 이건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VCJD는 인간광우병이고요. CJD는 전혀 다른 병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CJD라고 말하는데 자막은 뭐라고 나와요?
VCJD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이렇게 자막이 처리됐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인데 PD수첩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을 영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주 일자 무식으로 이 MBC PD수첩 프로듀서들이 다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MBC PD수첩 측은 어떻게 얘기했냐. 전문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어머니가 의학 용어인 VCJD와 CJD를 혼돈한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VCJD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MBC PD수첩에서 해외 취재 테이프를 좀 번역하고 감수해달라고 했던 정지민 씨는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빈슨의 엄마가 CJ다라고 말한 부분을 번역하면서 VCJD라고 고쳤는데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PD수첩 제작진이 얘기하지만 나중에 방영되지 않은 그런 영상을 보면 이 빈슨의 어머니가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D수첩 측이 엄마가 아마 헷갈렸던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엄마는 VCJD와 CJD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아레사의 어머니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PD수첩은 의도적으로 자막을 틀리게 만들었구나.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국민의 건강을 우려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서 왜 이렇게 자막을 엉터리로 내보내는 걸까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자막이 나오고 나서 봐보세요. 정말 VCJD라는 말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썼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레사의 그 눈 풀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나레이션이 아레사는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PD수첩이 이 아레사의 이 병원에 직접 방문했던 게 아니에요. 이 아레사의 병에 대해서 당시 미국 언론들이 TV가 막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PD수첩이 인용한 이 사진과 그 방송은 미국의 WAVA TV 방송이었어요. 이 방송 자료에서 이것을 인용했는데 당시 이 TV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아레사가 사망 3개월 전부터 비만 치료를 위해서 위절제 수술이죠. 위장 우회 수술을 받은 직후에 어지러움증하고 보행불량,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 후에 조사를 해서 이게 CJD일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게 수술 중에 감염이 돼서 이런 CJD가 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인간광우병일 수도 있고 이거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병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는 말은 방송 그 MAVY TV 방송에는 전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풀 영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풀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곳을 찾아서 한번 풀 영상을 보고 사실 확인을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2008년 4월 8일에 미국 WAVY TV 방송이에요. 그 방송을 MBC PD수첩에서 이렇게 내보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의사들이 아레사가 VCJD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막 처리를 했어요. 앵커가 말을 하는데 그 앵커의 말을 번역한 게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 인간광우병이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사실일까요?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이 번역 요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suspect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럼 이 suspect는 뭐냐? 의심적이다,
확실하진 않지만 좀 의심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레사가 변종 약호병, 즉 VCJD에 걸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방송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걸렸다라고 합니다 하고 걸렸을 수도 있다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크죠? 걸렸다고 합니다는 완전히 확증이잖아요. 이거는 의심하고 추측하는 거고 걸렸을 수도 있다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작진이 이제 아레사의 죽음 뒤에 다시 이렇게 막 휘청휘청 되는 이런 소의 모습을 다시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이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단서를 붙이면서 그러나 실제 광우병에 걸린 소인지도 알 길이 없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왜? 이미 다 도축돼서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밥상으로 다 왔기 때문에 이게 진짜 광우병에 걸린 병인 소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합리적 의심을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시 한번 휴메인 소사이어티 그 관계자인 마이클 그레거와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내보내는데요. 현장 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막이 나오게 돼요. 자, 참 이 번역된 말이 재밌어요. 광우병의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서 도살하냐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다시 또 이 사람이 그 영어 한 그 실제 그 말을 영문으로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예요? 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부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의 관리자가 우리에게 이것 동물 학대를 하도록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학대 받는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아주 교모하게 그렇게 인식되도록 악의적인 편집을 지금 방송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덧붙이기 이 심지어 바로 이렇게 바로 이어지니까 야 이게 일종의 회사 방침이라고? 야 미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의심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사실 뭐 아까 요 부분까지 저희가 영상을 봤지만요. 실제 본 영상에서 이 뒤에 부분에도 많은 거짓말이 등장을 해요. 어떤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었냐? 뭐 지금까지 인간 광우병에 발병한 사람들이 모두 프리온 유전자형 그러니까 메티오닌 MM형인데 한국인 94.3%가 이 광우병에 걸리기 쉬운 MM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한국인은 특히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만 돼도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걸릴 확률이 94%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광장으로 뛰어나가지 이것을 보고 광장으로 뛰어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겁니다. 저는 당시에 이 영상을 못 봤어요. 저는 그냥 주변에 뭐 아이 친구 엄마들이 뭐 얘기할 때 아 그런 거보다 그리고 저도 마트에 가서 미국산 소고기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막 이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이 정부에 대한 이 분노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역된 부분, 번역이 잘못된 부분에서 대해서 한두 달이 지나고 나서 막 의심의 그런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PD수첩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니까 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단 한 차례도 다우너에 걸린 젖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확정해서 우리는 방송에서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김보슬 PD,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그런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다신가요?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는 병이고요. 0.1g의 위험 물질만으로도 감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끓여 먹거나 익혀 먹어도 감염 물질이 사라지지도 않고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병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도 그 다우너에 걸린 젖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확정적으로 방송에서 말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송일진 PD가 대표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사자인 송일진 PD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보슬 PD,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 도축하기 전에 그 모습도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얘기했나요? 다우너에 걸린 젖소가 젖소 혹시 광우병에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소가 도축되는 게 충격적이었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확정해가지고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었고 아레사의 죽음도 충격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리발도 이런 오리발이 없죠.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또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PD수첩 측이 이거 사회자의 실수였다. 이렇게 그냥 유감을 표현하고 끝을 냅니다. 저는 지금도 이분들이 미국산 소고기 먹는지 안 먹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94%가 걸릴 확률이 있다는데 안 드시겠죠? 절대 안 드시고 한우만 드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MBC 그 PD수첩 광우병 기획방송 수많은 문제가 막 제기되니까 결국 이제 이것이 거짓이다 하면서 2011년 9월 2일에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 정정 반론 보도 청구 이런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소송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민사에서는요. 허위 주저앉은 소 광우병이라고 했다. 이 부분 허위다. 대법원까지 허위로 판단됐죠. 그 다음에 아레사 빈슨의 사인 광우병 이 부분도 다 허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정 위험 물질 이거 라면 스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허위는 아니다. 그냥 의심을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MMR 유전자와 발병 가능성 94%의 가능성 이거 허위다. 그러니까 정정보도 해라. 이렇게 이제 민사사건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다시 이게 넘어가요. 형사사건은 1심에서 모두 다 이 방송 허위 아니었다. 진짜였다. 다 무죄가 나왔어요. 다시 검사가 항소를 했죠. 그러니까 2심에서는 자 여기 2심하면 무죄라고 돼 있는데 그 판단은 중간중간 허위예요. 고의성이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죄는 문제로 인정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허위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상고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거 원심하고 똑같다. 잘못 아니다. 이렇게 그 상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해서 그때 그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법원이 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위험, 아레사 빈슨의 사인,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 등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그래서 무죄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심에서도 아까 무죄라고 나왔죠. 그때도 고의성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허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무죄, 이렇게 판결이 났던 겁니다. 결국 이제 또 언론들은 PD수첩이 이겼다, 막 대대적으로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 사이에 이거 가짜 뉴스다 했던, 그 주장했던 모든 주장들이 한순간에 다 오히려 가짜 뉴스가 돼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설사 의심을 했더라도 이 판결문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요,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PD수첩이 방송한 게 다 맞는 거였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요, 이 대법원 판결문을 직접 다 찾아보기 전까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이게 맞다는 건가? 아니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는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재인 그 PD수첩 방송에 나가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 당시에 광우병 가짜 방송을 했던 그 PD수첩의 책임자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당시에 그 책임 프로듀서였던 조능희 PD. 자, 이 조능희 PD는요, 참 재밌어요. 2008년에 바로 민주언론상 시상식 보도부분 특별상을 수상합니다. 이 광우병 방송으로 이 특별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에 어떻게 됐냐? MBC 기획조정본부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MBC 기획조정본부장이에요. 제가 이제 방송국에 있었지만 기획조정본부장이면 실세 중에 실세, 그런 자리입니다. 완전히 핵심 요직인 거죠. 그리고 이 조능희라는 이 PD는요, 그러니까 1987년에 그 교양제작국 PD로 입사해가지고 1915년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광우병 편의 그 진행을 맡았던 송일준 PD, 현재 지방 계열이죠. 광주 MBC 사장으로 지금 역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친곤 PD, 현재 MBC 시사교양사부 차장입니다. 그리고 2009년, 2008년에 광우병 보도가 있었죠. 그 광우병 보도로 20일에 한국 PD대상, 올해의 PD상을 받게 돼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광우병 보도로 받은 거예요. 그것이 가짜다라고 막 재판에 연루돼 있고 뭐 잠깐 구속도 되죠. 그랬던 상황에서 올해의 PD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김보슬 PD도 뭐 그 현재 MBC 시사교양국 프로듀서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광우병 사태를 봤고요.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이제 문창극 국무총리, 그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 6월 10일에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11일 날 KBS가 단독 이렇게 탁 하면서 단독 뉴스로 9시 메인 뉴스죠. 9시 저녁 뉴스에 다 문창극 일본 지배 하나님의 뜻, 이런 발언으로 파문을 던진다. 이거 단독 보도로 딱 첫 번째 기사로 착 뉴스데스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어서 계속해서 뭐 김현주 기자가 뭐 문창극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한 민족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뭐 그리고 문창극 선거 국명마다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 칼럼을 썼다. 이런 기사를
그날 11일 KBS 9시 메인 뉴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인 뉴스로 배치해서 아주 문창극 후보를 난도질을 합니다. 뭐 보도 제목하고 인용 문구의 이 배치 순서가 완전히 당시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를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극대화시키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날의 보도가 맞았는지, 이날 이 KBS는요,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라는 취지로 이 과거 문창국 후보자의 그 교회에서의 강연 일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방송을 한 건데요. 과연 이 기자의 발언이 맞았는지 첫 번째죠. 이 첫 번째 메인 뉴스예요. 일본 지배 하나님의 뜻. 당시에 그게 녹취예요. 방송했던 거 그 녹취분인데, 자, KBS 녹취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남북 분단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지금 와서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일본의 지정학이 아주 축복의 지정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다. 자, 이거를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요, 아, 우리나라가 식민지 된 것도 하나님의 뜻, 남북 전쟁이 나고 이렇게 지금 분단의 아픔으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자, 일본은 축복받은 땅,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순히 이런 딱 글을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이 생각에 뭐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에 올린다라는 거야. 국민들은 완전히 이 뉴스에 완전히 넋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자, 우리나라 민족이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 이런 민족 비하 발언을 했다라고 바로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도 한번 어떻게 여기에서 이 방송에서 녹취를 따서 방송을 했냐 보세요. 조선 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거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이게 우리 민족의 DNA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를 딱 그 부분만, 다른 부분 따지 않았어요. 딱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만 딱 따서 그 뉴스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 그 민족을 완전히 비하하는 발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이 민족성이 너무나 게으르고 남한테 신세만 지는 이런 DNA를 가진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나 하잘 것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은 비하하고, 이 국무총리 후보 문창극은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숭앙하는 친일 상한을 가진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송이 유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완전히 왜곡이었거든요. 아주 부분적인 그 일부 발언만 딱 인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 맥락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전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창국 후보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만 이렇게 딱 부추기는, 딱 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했다. 그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당시 부패한 조선의 상황에서 시련을 주어서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다. 왜 이런 일을 하셨냐? 더욱 크게 쓰도록 하고,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더욱 크게 쓰도록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중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 이 문창국 후보가 말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그 게으른 부분이요. 우리 민족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졌으나 당시 조선의 부패한 악습이 우리 민족을 궁핍하고 게으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연해주의 성공 사례를 뒤로 들면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민족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문창극 후보가 굉장히 역설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온누리 교회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게 그 뉴스의 내용하고 여러분 똑같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뭐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해서 남한테 신세지는 거 이게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 있는 거야. 이 발언은요. 과거에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남긴 것을 이렇게 그런 서술했던 것을 인용해서 그것을 말한 거였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외국인의 시선에 이 우리나라의 그 모습이 굉장히 부패했던 그 조선의 상황을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곡도 사실은 이런 왜곡이 없는 거죠. 전체 취지와는 정말 친일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록 더 좋은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강의를 했던 거고요. 자, 이 발언의 전체 의도에 대해서는 KBS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KBS들 보도를 보고 엄청나게 이 문창극 후보를 비난했던 다른 언론들도 전혀 이 전체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KBS 보도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시의 좌파 진영의 입김을 아주 강하게 만들었죠. 여론의 무게추를 막 쉽게 딱 이동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시간 넘는 교회 강연에 그 문맥 다 자르고 표면적 발언 몇 개 딱 붙여가지고 근면, 성실, 개인의 노력 더 강조해온 이 독립운동가 집안의 후손인, 이 언론인,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지명자로 그 후보에 올린 사람을 완전히 친일파, 일본을 숭앙하는 그런 사람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당시 언론들 가운데 이 문창국 후보자의 발언 전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분석해갖고요.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내보낸 그런 언론 거의 없었습니다. 메이저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런 막 오히려 막 문창극 치기가 막 계속됐죠. 당시 후보자가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막 이렇게 기자들이 막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문창극 후보자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나는 그런 걸로 무슨 사과를 합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발언을 가지고 교만하다. 자기의 잘못도 모른다. 막 엄청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당연히 당시에 야권이죠. 지금의 여권이고요. 이 야권에서는 이제 문창국 후보자를 막 친일파로 몰아가면서 당장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막 촉구하고 성명서를 막 내게 해요. 그때 이제 마녀몰이가 막 시작되는 거죠. 이 정치권이 뭐라고 얘기했냐. 김한길, 문창극의 궤변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팔아 하나님을 욕보인 일이다. 안철수, 뭐 시중에 박 대통령의 수첩이 아니라 아베의 수첩에서 인사를 했다. 이런 농담도 있다. 대한민국의 상식을 부정하는 사람 국무총리에 고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강원 대변인 뭐 일본 구구 교과서보다 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발언이다. 국민을 모독하고 국격을 조롱했다. 박지원 절대 빠지지 않죠. 문 총리 지명자는 반성도 하지 않고 망언을 계속한다. 총리감은커녕 국민감도 못 되는 사람이니까 저기 청와대 수석 인사로 넘기려 하지 말고 빨리 지명 철회해라. 문창극 씨 같은 분은 일본으로 수출해서 일본 총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심상정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제 KBS에서 보도된 문창극 지명자의 발언은 경악할 만한 수준의 폐륜적 국가관을 보여줬다. 김성태
여당이에요. 당시에 새누리당. 오히려 이런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다 팩트 체크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그 여당의 의원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문지명자의 역사의식이 놀랍고 황당하다. 교회의 한 강연이었다고 하지만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을 그대로 옹호하고 있다.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충격받았을 것이다. 이게 당시 여당의 모습입니다. 초선 의원들 빠지지 않았어요. 문 후보자의 역사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좌파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 있죠. 이런 이슈가 나오면 항상 딱 글을 올리죠. 자신의 트위터에 조국 뭐라고 올렸습니까? 귀하는 문창극 당시 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하는 강경보수 농객으로 이미 공이 높으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그만두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중권 대체 내 세금으로 왜 일본 총리 대신 월급을 줘야 합니까? 이 말뜻은 뭐예요? 문창극은 우리나라 국무총리감이 아니라 일본 총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두겁을 쓰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언론계의 스킨헤드다. 이렇게 당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막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막 몰아붙이니까 결국 문창극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하게 됩니다. 뭐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몰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KBS 보도의 문제점이 막 드러나요. 이 KBS 방송에 문제가 있다. 일부 이제 시민단체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요. 어떻게 강의 내용 중에 일부의 글만 딱 발췌해서 보도를 해서 문창극 후보자가 친일사관을 가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KBS 그 당시 기자 홍성희를 그 첫 번째 메인 뉴스에 그 단독 보도를 했던 홍성희 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검찰 관계자가요. 법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방송 보도를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발할 수 없다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해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문창국 후보자의 그 온누리교회 광연을 보도한 그 KBS 9시 뉴스에 대해서 아주 가벼운 징계인 권고의 결정만을 내리고 여기서 이 사건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문창국 당시 후보자는요. 이 가짜뉴스 아주 언론의 악의적인 편집,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이 편집으로 인해서 그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명예가 모두 다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와르르르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마도요. 이 문창극 후보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행히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론이 우수한 이런 가짜 언론이 사람들을 자살로 몰아넣고 이렇게 선동된 국민들이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을 순식간에 죄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이 KBS 공영노조가 2017년 8월 9일에 이제 성명문을 내게 되는데요. 당시에 그 노조위원장은 그 성창경 노조위원장이었어요. 어떤 그 성명문을 냈냐 보면은요. 지난 10년 동안 방송계를 망친 것이 정권이 아니라 특정 이념 중심의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KBS 경우에 기자와 일부 간부를 빼면 사실상, 그러니까 일부 기자와 간부를 빼면 사실상 언론 노조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이른바 그 진보 성향의 기자와 PD가 경력직이라는 명목으로 대거 이 공영방송에 뽑혔던 것이 한몫을 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 시절에 한겨레 신문 출신인 정현주 씨가 KBS 사장으로 있으면서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월간지 말 이른바 진보 매체들의 경력 사원들이 대거 이 공영방송 쪽으로 메이저 방송국으로 이제 이렇게 다 이동을 하면서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KBS의 DNA를 바꾼 것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뭐 정권에 이렇게 입맛에 맞는 방송만 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KBS 문창극 보도만 보더라도 당시 악마적 편집이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지만 한국기자협회는 이게 좋은 보도였다고 도리어 상을 주었다.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언론이, 방송이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정권의 홍위병이 됐다라는 거예요. 국민을 선동하는 홍위병. 마오쩌둥이 이 홍위병을 이용해서 선동을 통해서 공산당을 중국에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 아주 어린 아무것도 몰랐던 15, 16, 17 이런 어떻게 보면 더 어린 홍위병들을 세워서 자신의 엄마 아빠를 신고하고 그 자산가들을 모두 반역죄로 공개 처형하고 이랬던 게 홍위병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 그 홍위병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 홍위병이 돼서 정권의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동 정치, 언론의 선동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단순히 유튜브의 가짜 뉴스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상황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요. 페이크 뉴스가요. 사실 우파에도 좌파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페이크 뉴스가 나오잖아요. 국민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거 KBS에서 나왔잖아. MBC에서 그렇게 방송했는데 설마 기자들이 설마 프로듀서들이 설마 그거 하나 검증하지 않고 그런 영어 하나 못 알아들어갖고 자막을 오역했겠어? 설마 그 내용 전체 안 들어보고 이런 기사를 내보내겠어? 이런 뉴스를 탑 뉴스를 내보내겠어? 국민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방송국의 PD 기자가 되려면요. 1등급 받아야 돼요. 정말 공부 어지간히 해서 하지 않고서는 이런 그것도 메이저 방송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합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죠. 이건 고의예요. 이런 실수를 절대 방송이 할 수가 없고요. 저도 방송 쪽에서 계속 있었지만 아주 작은 실수만 나와도요. 문책당하고요. 심지어 방송에서 정직당하고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런 방송이 나온다고요? 기획보도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의도된 기획방송이라는 거죠. 의도된 어떤 의도를 숨겨놓은 선동을 하기 위한 국민의 눈을 가려버리고 국민들이 이것에 현혹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홍위병이죠.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요.
국민은 그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거짓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은 잘못 보도가 나가면요, 정정 보도뿐만이 아니고요,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가짜 뉴스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가짜 뉴스에 선동돼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선동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선동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선동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의 아비, 이 마귀의 자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선동에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가짜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거짓이고 가짜인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이 거짓 세력이 될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해서 몇 번 이렇게 나눠서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왔던 정말 거대한 메이저 언론들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것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까지 막 혼돈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 가짜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반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반박을 읽으면 아, 이거 틀렸나? 정말 하나하나 조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이런 것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 거짓의 세상에서, 속임수의 세상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준비하지만요,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이 세상이 가짜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그런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거룩해지고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정말 의롭고 경건한 자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